내가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누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사실은 배우자입니다. 나한테 연금을 주세요 라고 하면 연금공단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죠? 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더 스마트의 허한욱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이제 법률상 혼인이 있고 사실상 혼인이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해야지 법률상 혼인 관계가 되는 거고, 이렇게 법률상 배우자일 때에만 민법이 정한 상속인으로서 상속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하지만 무조건 사실혼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 불합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별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인에 준하는 일정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국민연금법에 배우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에도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유족연금과 관련한 그런 법규들에는 다 배우자 규정에 있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을 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돌아가신 분과 배우자에 준하는 생활 관계를 하고 있던 분을 법률상 배우자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도 배우자에 준하는 걸로 인정을 해서 유족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보장을 하는 취지입니다. 이런 유족급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배우자가 1순위고 자녀가 2순위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을 받는다라면은 당연히 이 유족급여를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혼 관계라는 거는 어딘가에 등록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혼 배우자라는 사실을 증명을 할 방법이 없죠. 내가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누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나한테 연금을 주세요 라고 하면 연금공단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죠? 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라는 소송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이제 돌아가신 분과 내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를 하면 법원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검토해서 돌아가신 분과 당신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줍니다 라고 판결을 해줍니다. 그럼 그 판결문을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내가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군인연금 이런 유족급여가 보장이 되는 것들이 있다. 이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제9조에 이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어딘가에 이제 거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상속인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랑 같이 동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때에는 이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따르면은 그냥 이 사람은 상속인이 없는 건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관계만큼은 승계를 해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LH나 SH 이런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셨다라면은 당연히 사실혼 배우자도 내가 사실혼 배우자입니다라고 입증을 해서 승계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2항에 보시면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자,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이 있어요. 이때의 상속인은 2촌 이내의 상속인. 2촌이라고 하면은 자, 돌아가신 분의 자녀, 손자녀 또는 부모,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여기까지가 이제 2촌이겠죠. 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상속인으로서 존재를 한다. 그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라면은 이 사실혼 배우자와 이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물론 이때 사실혼 배우자는 같이 살고 있고 상속인들은 같이 안 살았던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에 상속인들이 같이
살았다라면은 상속인이 권리를 갖겠죠. 원래 민법으로 가서요. 이렇게 상속인은 같이 안 살고 사실혼 배우자가 같이 살았을 때 이때에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준다. 자, 그럼 이때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때 사실혼 배우자와 이 상속인이 얼마의 지분으로 상속을 받는지를 전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대법원에서 이게 판단이 된 적도 없어요. 다만 지방법원에서는 몇 번 이제 판단이 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판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하고 2촌 이내의 상속인들 다 그냥 상속인으로 넣고 균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3명이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승계를 하는 거다라고 판단해 준 사례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2분의 1을 상속을 받고 상속인들이 2분의 1을 상속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상속인이 3명이 있으면 2분의 1을 3분의 1씩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는 2분의 1 이렇게 상속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런 두 가지 상충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 상급 법원에서 정리가 된 적은 없기 때문에 지분 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어쨌든 권리가 있는 건 맞다. 이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법원에 내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세요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또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 소송은 검사를 상대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상대방이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사실상 배우자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소송은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뭐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준용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판례가 2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2년이 지나면 절대 못 하는가요? 하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내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맞기 때문에 나의 그 유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서 유족연금을 지급해 주세요라는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 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뭐 2년이라는 그런 제척기간에 적용이 없으니까요. 그 소송에서 내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지를 입증을 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기간 내라면은 조금 더 순탄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판결을 받으시면 되겠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다라면은 뭐 연금공단을 상대로 하는 유족연금을 나한테 지급해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할까요? 자, 일단 우리 판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뭐 어떤 남녀로서의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동거했다라든지 이런 사정만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인이라는 거는 연애하고 다르잖아요. 혼인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 합치가 있어야지 혼인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통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쉬운 말로 예를 들어보면 일단은 같이 살면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 같이 살았다. 또는 돌아가신 분과 내가 경제활동을 해서 같이 뭔가 가산을 형성하고 우리가 생활비도 가계를 같이 꾸렸다.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유리한 사정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부부라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여자친구면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우리 관계를 뭘로 인식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의 부모님의 장례식에 같이 며느리로서 참석을 해서 이름을 올리고 이런 상을 같이 치렀다라든지, 이제 그런 큰 일을 치렀으면은 뭐 부고장에 이름을 올린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결혼식 사진을 같이 찍었다라든지 가족 행사에서 사진을 찍었다라든지 이런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친척이나 주변 이웃이나 친구들의 이제 뭐 증언을 통해서 확인서 같은 걸 받아서
그런 사실을 증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둘 사이는 단순한 연애 관계가 아니라 부부로서의 실체가 있는, 또 우리도 부부 관계를 맺으려는 실질적인 주관적인 의사가 있는 부부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였습니다. 이런 점을 증명을 하면 판사님이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판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제 진행했던 판례들을 살펴보면 실제 동거를 했지만 다른 내용들이 없다고 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이 된 경우도 있고요. 동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판결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느냐, 내가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로서 이런 유족급여라든지 아니면 주택임대차 계약관계를 승계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속관계로 고민 중이신 사실혼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가 과연 상속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주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좀 법적인 상속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속 전문가를 찾아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속 전문 변호사 원모비터 스마트의 허원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